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결혼 후 혼자 1년 여행 가고 싶다는 예비신랑, 이게 맞나 싶습니다. 10년 넘게 연애했고 결혼을 앞두고 현재 동거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도 좀 특이하고 저도 좀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당 가능한 선이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전거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과거에 1년 넘게 여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결혼하고 나서 나 혼자 1년 정도 여행 다녀와도 될까라는 말을 꺼내면서 시작됐어요.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면, 남자친구는 10년 넘게 연애하는 동안 거의 일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을 그만두고 1년 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공무원 시험을 봐서 붙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인지. 그래서 처음에 취업하고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 도피성으로 하는 말이겠지라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실제로 자전거도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심이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흐린 눈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부딪히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고 솔직히 깊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넘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는 선택지는 결혼은 포기하고 각자 살면서 연애만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남자가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10년째 되던 해 조금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합격할 자신이 있다면서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게 이게 정말 대책이 있는 일입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저런 사람이라 어떻게 미래를 그려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해외여행요? 왜 결혼하고 나서입니까?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댓글도 보십시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분 같네요. 저런 분이랑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도 나 혼자 3년간 잠깐 혼자 살아도 될까? 라고 할 것 같아요. 1년이요? 답 나왔잖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는 사람이라 결혼은 절대 안 되겠네요. 정말 연애만 하든가 헤어지는가 해야겠네요. 헤어지세요. 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죠. 뭐 이건 남녀를 떠나서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런 대책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은 인생이 피곤할 뿐이잖아. 남자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왜 이런 글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까? 저렇게 책임감 없는 흐리멍텅한 경우가 남자가 많아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언니 아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반대일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친이 유럽여행 취소하자고 하네. 남친이 아버님 저번 주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다 치렀어. 그동안은 나 최대한 옆에서 같이 있었고 솔직히 마음도 많이 무거웠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원래 1월 중순에 보름 일정으로 유럽여행 가기로 했었고 비행기 숙소 다 몇 달 전에 예약해둔 상태야. 1년 전 얼리버드로 비행기 표랑 숙소도 특가로 예매한 거라 환불도 안 돼. 근데 장례 끝나고 나서 남친이 아직 여행 갈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자고 하더라. 그 마음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용 손해가 너무 크고 교사 커플이라 겨울방학이 그나마 길게 해외여행 가는 기간인데 너무 서운해. 상 끝난 지 며칠 지나서 해외여행 이야기 꺼낸 건데 마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됐어. 부모님 상을 당한 사람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일정을 손해까지 보면서 취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면 보통 다들 여행 취소하는 게 맞아? 현실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지 않습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그깟 몇백만원 몇천만 원이 대수입니까? 몇 억을 줘서라도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그 값을 지불할 사람 수두룩 빽빽 할걸요? 뭐 물론 글쓴이는 절대 지불 안 하겠지만 아니 어이가 없잖아. 일반 상식이 결여되어 있어도 한참 결여되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결여돼 있는 사람 아닌 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아까 남자랑 똑같잖아. 이전에 그래서 남자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행 중독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제가 매번 설명드리죠. 도박하고 동급의 도파민을 뽑는 게 해외여행이라니까. 그 해외여행을 감으로써 우월감,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이 주는 도파민은 일상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자제하라고 매번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좋아하는 사람을 깊이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그런데 보세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자친구가 그 슬픔에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데 유럽여행 가자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저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도시대?
남자친구보다 해외여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보다 남자친구가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친구를 옆에서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취소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 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동급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남자친구한테는 양해하고 혼자만 갔다 온다. 왜? 남자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알 테니까 나 때문에 더 슬퍼해지는 거는 보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유럽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 아버지를 생각하기는커녕 이번 겨울 방학에 해외여행 못 갈 것만 생각하면 어지럽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뿐인 줄 아십니까? 여기도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근데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저 쓰레기인가 봐요. 지금 유럽 여행 온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마음은 연차랑 샌드위치 연휴 다 끌어모아서 2주 넘게 일정 잡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내일부터 장례 치를 건데 무리인 거 알지만 최대한 올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라고 할머니 잘 보내드려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하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 정말 애틋하거든요. 분명 건강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손을 덜덜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짐 싸서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오라시는데 어떻게 가냐고 지금 하면서 엉엉 울다가 전화 끊었어요. 맞아요. 당연히 당장 짐 싸서 공항으로 달려가야 하는 게 맞는데 엉엉 울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쩌지 생각했어요. 저 진짜 쓰레기인가 봐요. 비행기 티켓값과 예매해둔 숙소들과 가지 못한 도시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요. 사실 아직 주문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주문하란 말도 안 하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겠죠. 그냥 비행기 못 구했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 뒤에 가면 저는 평생 자책감에 살게 되겠죠. 머리로는 답을 아는데 마음이 너무 지독하게 계산기를 두들고 있어서 괴롭습니다. 비행기 표는 안 찾아보고 여기서 동조를 구하는 글을 쓰고 있는 꼴도 어이가 없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보세요. 해외여행에 미쳐있는 사람들 레파토리가 다 똑같다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주신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럽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저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중독되면 저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해외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집 안에 있었는데도 할머니 장례식을 참가 못했을까요? 원인은 해외여행 때문이라니까. 저 도파민 높은 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더 중요한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잖아. 할머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중요한데도 저들은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 행동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저런 해외여행 가는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하나카드 해외여행객 절반은 20대 30대 여성. 일본 가장 많이 찾아. 한국에서 해외여행 가는 인구 절반이 20대 30대 언니 아들이라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20대 30대 언니 아들이 해외여행 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 저는 남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해외여행 갔다 오면 좋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도파민 뿜뿜 나오고. 그런데 왜 일본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안 가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은 자기 줄을 잘 안 벗어나는지 아세요? 평생을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쓰면 없는 겁니다. 내가 60살 넘어서까지 일을 할 거면 모르겠는데 노후에 좀 쉬고 싶으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으면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아실 건데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 적금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시드머니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많던데. 해외여행? 그거 아무나 다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쫌생이냐? 그거 돈 얼마 안 든다. 라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피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니까. 그리고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사람이 특히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를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